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피입니다. 오랜만에 비록 공저자지만은 종이책이 출간됐습니다. 아, 2026년 7월에 이제 성과 코칭 리더십이란 제목으로 책이 출간됐는데요. 대표 저자는 류랑도 박사고요. 여기에 8분이 공저자로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일단 책 안에서 보면 이제 파트가 여러 개 있는데 제 4장에는 제 이름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실전 사례로 배우는 성과 코칭이라는 테마로 글을 좀 썼고요. 오늘은 이 책 전체에 대한 내용 소개 말고는 제 이름이 그래도 걸려 있는 제 4장 실전 사례로 배우는 성과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자세히 써 있고요.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과 코칭에 대한 관점이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성과 관리라는 그 의미보다는 성과 코칭이 현 시점에서는 더욱더 시대에 부합되는 것 같아요. 뭐 일을 시킨다, 감독, 감독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실행을 해서, 물론 시행착오도 겪겠지요, 어려움도 느끼겠지요. 그런 부분을 정기적인 점검과 피드백을 통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지금 마련하고 또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성과 달성을 지금 다 했으면은 또 공식적으로는 리뷰를 해야 돼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인사평가 또는 성과평가라는 시점에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죠. 근데 지금은 평가를 해서 그래 잘했다 못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가 결과물로 나온 그 결과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 즉 목표와 실적 간의 갭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개선책을 마련해서 개선하도록 또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까지 사실은 이제 우리 지금까지 성과 관리에서 성과 코칭으로 바뀌는 과정에 이와 같은 절차들이 이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코칭이란 말을 쓴다면은 목표 설정과 배분뿐만 아니라 목표 대비 실적 간의 갭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그리고 더 나은 성과를 만들기 위한 개선 노력, 그것에 필요한 역량 개발까지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론으로만 배우면은 좀 여러분이 머릿속에 실감이 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성과 코칭에 관심이 있는, 지금은 비록 뭐 리더가 아니지만은 리더가 되고 싶은 분 또는 현재 리더 입장에서 내가 속한 업종에 내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 이외에 다른 리더들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성과 코칭이란 부분이 뭐 이렇게 그 개념적으로만 있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부분에 대한 것을 예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 5개 사례가 있는데요. 이 5개 사례는 성과 코칭의 절차, 흐름에 따라서 제시되는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례를 차근차근 읽다 보면은 관통되는 그런 그 맥락이 있어요.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크게 보면은 성과 코칭의 프로세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치십시오라고 제안할 만한 그런 프로세스이기도 해요. 첫 번째 사례에서는 성과 관리에서 성과 코칭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유, 그 성과 코칭이 기존의 그 리더십하고 차이점 부분에 대한 거를 쉽게 알 수 있는 예시를 지금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구성원들이 내 입맛에 맞지는 않거든요. 딱 내가 뭐 내 입맛을 바꾸거나 또는 뭐 간을 달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접근 방법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팀원이 몰입도가 낮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뭘 해야 되는지 목표도 불명확해요. 그 당연히 실적도 좀 안 좋겠죠. 이런 상황일 때 성과 코칭, 이 책에서 성과 코칭 리더십에서 제안하는 성과 코칭의 구체적인 방법, 코칭의 방법론은 트랙이라 부릅니다. TRAC. 이건 뒤에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생각하게 하고 구성원이 만든 작성한 글을, 그러니까 실적이죠. 그 실적에 대한 데이터를 읽고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리딩이에요. 그 다음에 A는 질문을 통해서 구성원이
현재 어느 시점에 있는지, 왜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래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알아보려면 질문을 해야 돼요. asking. 그러면 이 코칭의 관점에서 중요한 거는 합의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발견을 하고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합의가 나야 되거든요. 그럼 개선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구성원 스스로 개선에 대한 방향성, 구체적인 활동, 노력들 이런 부분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해요. 최고는 아니더라도 그런 노력이 보이면 개선에 대한 합리적인 그런 노력들이 보이면은 합의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합의된 내용을 리더 입장에 또 지원도 해줘야 됩니다.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C는 컨펌 해당이 돼요. 합의. 그러니까 확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저는 합의란 말로 조금 하시는 게 이해가 되고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리더 입장에서 구성원들이 코칭한다는 얘기는 뭐 뒤에도 반복적으로 중복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핵심 과제에 대한 도출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왜냐하면 목표에 대한 불확정, 목표가 뭔지 몰랐다, 이런 그 원인에는 정확한 과제와 그에 따르는 목표, 그 목표치 설정, 이 부분에 대한 부재거든요. 합의가 없거나. 그게 나와야 구성원이 주도적으로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실행 계획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뭐 월별이든 분기든 합의된 그런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를 하고, 점검을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실적에 대한 부분, 얼마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마치 내비게이션 같아요. 어디쯤 가고 있지?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뭐지? 그럼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성과 점검과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이 행위가 성과 코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정기적인 성과 점검을 해줘.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해주고 지원도 해줘요. 그럼 당연히 이전보다는 목표 대비 실적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몰라서 못했거나 아는데도 실질적인 적용을 안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그러니까 팀원이 많은 경우라면 리더 입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일이 성과 점검하고 피드백해주고 그리고 개선을 마련해서 또 지원해주고 이런 노력들이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스스로 그 어려운 목표를 위해서 달성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행적인 계획을 세우고 강력하게 실행을 해. 그리고 실행하는 과정에 스스로 점검도 하고 개선 활동 마련해서 또 노력하고, 이런 팀원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래, 나한테 주어진 전략 과제, 그에 따르는 목표, 그 어려운 목표치를 위해서 나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노력한단 말이에요. 안 하겠다가 아니야, 하겠다. 근데 그걸 열심히 하는 과정에 보니까 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일의 우선순위도 있지만 구성원의 일의 순서에 대한 조정 부분도 사실 기대하거든요. 그건 뭐 모든 직장에 당연한 거죠. 일의 우선순위와 중요한 건 순위가 나오면은 내가 제한된 한정된 그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요령을 안다면은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우선순위도 정해져, 그 다음에 효과적인 시간 관리도 알아? 그럼 혼자 스스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사실 장애 요인은 많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나 시간 관리에는 당연히 리더의 도움이 당연히 개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마찬가지로 성과 코칭의 전제는요, 그 원칙 중에 하나는 진행 상황에 대한, 내비게이션처럼 진행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피드백은 교육적, 그러니까 능력 개발에 대한 그런 그 활동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피드백이라는 얘기는 우선순위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시간 안배에 대한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정기적인 점검과 현상 파악과 원인을 찾아내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피드백, 개선 활동에 대해서 구성원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고 리더 입장에서는 어떤 지원을 할 건지, 이것에 대한 합의, 그리고 좀 약속을 지켜야죠. 그 뒤에는 그럼 당연히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 사례 부분은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이 목표 설정이 왜 중요하냐면은 향후에 성과 평가를 할 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과 평가의 기준 뭡니까? 성과 목표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목표 설정이 불명확하면은 성과 평가를 할 때 공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비난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리더 입장에서는. 그거를 막으려면은 목표 설정 자체가 아주 명확해야 돼요. 구체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온 다음에 또 뭡니까? 위 목표 달성 여부에는 측정 방법에 대한 것이 객관적으로 합의가 돼야 돼요. 구성원과 리더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이미 KPI 설정을 할 때 목표 설정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한단 말이에요. 뭐 스마트하게 목표를 설정한다. 이건 뭐 기본 상수인 거고요. 그런데 성과 코칭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목표 기술이 조금 더 상세해야 된다. 일면만 보면 안 되고요. 두리뭉실하면 안 되고요. 겹치면 또 안 돼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가 잘 나타나야 돼요. 혼선을 주지 않을 만큼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평가할 때 목표 대비 실적을 비교할 때 목표가 명확해지는 거죠. 그 내용을 이미 목표 설정할 때 합의를 했기 때문에 불공정한 평가란 그 비난받기에는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가 명확하니 당연히 구체적이니 그에 따르는 KPI 설정 부분도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목표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선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한 행위도 성과 코칭에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기도 해요. 여기서 어긋나면은 제대로 작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끌어야 돼요. 그러려면 항상 도출되는 문제가 우선순위 문제이고 시간 배분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구성원이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의 도움이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정기적인 점검과 피드백이 필요하다. 자, 나머지 또 사례 보겠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제 공감을 할 건데 혼자서 다 풀기에는 어려운 게 많아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요. 부서 내부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타 부서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걸 협업이라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모든 직장인들이, 회사 내 모든 임직원들이 전산 목표에 관련되는 것들을 배정받잖아요, 목표로. 즉 어느 부서든 누구든 각자의 목표들은 다 전산 목표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목표를 실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려운 게 많단 말이에요. 도움을 줘야 돼, 부서 내 부서 간에. 그래서 성과 코칭을 한다면 리더 입장에서 구성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협업 부분이에요. 부서 내 협업이라면은 전적으로 단위 조직의 리더의 위주로 해결이 가능해요. 문제는 부서 간의 협업이에요. 부서 간의 협업. 부서 간의 협업은 사실은 전사 목표가 정해지고 단위 조직의 목표가 배정이 된단 말이에요. 단위 조직의 목표가 배정이 됐을 때 그 목표를 구체화하고 실행 계획을 세울 때 이 시점에서 사실은 그 목표를 달성하려니 타 부서의 도움이 필요하네. 부서 간에, 부서 내부에서의 여러 사람의 협업이 필요하네.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 시점에서 타 부서와의 협업, 부서 내 협업의 필요점을 발견하고 그 시점에서 협업이 필요한 부서에, 그다음에 협업이 필요한 부서 내의 그 구성원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도움을 도와주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내야 돼요. 그것이 반영이 된 실행 계획이 작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실행하는 과정에서 협업이 필요할 때, 부서 내의 협업이 필요할 때
이미 공지됐고 합의된 내용이니 협업을 이끌어내기가 한결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서 간의 협업은 단위 조직의 리더가 상급 조직의 상급 리더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부서 간의 협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부담이 되잖아요. 그것도 전사 목표와 연관이 된 과제인데 혹시나 안 되면? 그래서 사실은 개입하기를 싫어해요. 부서 내 직원도 마찬가지니까 나도 하고 있는 게 많은데 바쁜데 서로 쉽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타인의 도움을 주는 것이 그렇게 흔쾌히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성과 목표의 미달이 원인을 보면은 도움을 안 줬기 때문에 이런 원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예견을 하고 사전에 협업을 미리 조치를 취했다면은 당연히 협업을 이끌어내는 거는 쉽겠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런 협업은 가만히 안 됐던 건데 막상 하다 보니까 부서 내 협업이 필요하네,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하네, 이럴 때 지금 난망한 거죠.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발생이 됐을 때 협업의 필요성이 발견이 될 때는 실행하기 전에 협업에 대한 그 필요성을 미리 사전에 숙지할수록 발견할 수 있는 것이 1순위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정기 점검을 필요하다 보면은 개선책을 하려다 보니까 타부서의 협업이 필요하네, 부서 내 협업이 필요하네,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실행하기 전에. 그럴 때 리더의 협업이 좀 필요한 거죠. 이거는 리더의 그 정기적인 점검을 한다면은 당연히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협업이 이루어진다면은 당연히 이거는 목표 달성 과정에 큰 장애는 없어지는 거죠. 시너지가 훨씬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협업을 요청하고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또 다른 부서에 협업을 해 줘야 되는 당위성, 명분이 또 생긴 거예요. 안 해 주기도 뭐한 거지 인제는. 그게 시너지가 되는 거예요. '아, 협업이라는 것이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구나.' 그게 문화가 되는 거고 조직 문화가 되는 거죠. 지금 많은 회사에서 조직 문화 진단을 하면은 금전적인 요인은 당연히 나쁘게 나와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가장 급격히 증가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실제 그 모 제약회사의 조직 만족도, 직원의 만족도 부분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협업 부분의 요소들이 안 좋은 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직원 만족도, 회사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부서 내 부서 간 협업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이제 마지막 사례 부분인데 당연히 이 부분은 뭐겠습니까? 능력 개발 기회 제공. 능력 개발 기회 제공 부분이에요. 성과 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목표 대비 실적에 대해서 어떤 그 평가에 쓰일 값을 산출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전반에 대해서 리뷰함으로써 구성원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약점 부분에 대한 거, 목표 대비 실적에 갭이 있으면 그 갭을 메꾸기 위한 노력을, 아니, 그 개선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약점이 없기 때문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선책을 마련해서 실행하려면 당연히 약점이 보강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약점의 보강은 구성원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아주 어려운 것도 있어요. 전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들, 그 과제들이 쉽겠습니까? 안 해본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능력 개발을 하고자 할 때, 역량 개발과 능력 개발을 하고자 할 때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리더의 도움도 필요한 거예요. 그 행위가 바로, 이런 행위가 바로 코칭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부족한 능력과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고, 그 리더가 알고 있는 그 관련된 어떤 노하우들,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그런 그 실무에 대한 노하우들, 이런 걸 제공해야 돼요. 그 행위가 바로 코칭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코칭의 정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코칭은 부족한 능력, 역량의 갭을 메꿔주는 행위예요. 근데 성과 코칭이란 말은 구성원이 담당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둔 거예요.
코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코칭 행위를 통해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성과가 향상되도록 만드는 거. 성과가 늘지 않으면 코칭 행위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과 코칭의 의미는 성과가 개선이 돼서 목표가 달성이 돼서 결국 구성원과 부서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절박한 거예요, 리더한테. 뭐가? 성과 코칭이. 그러려면 나름대로의 요령이 있다. 절차가 있다. 그래서 이 책의 4장에서는 그 프로세스, 성과 코칭이 전개되어지는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 해당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5가지 사례를 모아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성과 코칭의 팁도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요. 그래서 코칭 행위에 초점을 둔다면은, 코칭 행위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질문은 단답형 OX를 답을 얻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구성원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래서 지금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구성원에 관련되는 생각과 하고자 하는 것들, 아주 그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열린 질문, 오픈형 질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들어야 돼요. 듣고 공감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기본은 일단 듣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뭐지?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게 뭐지? 그거를 끌어내려면 내가 잘 듣고 있음을 보여줘야 돼. 그게 경청이에요. 경청은 뭡니까?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집중해주고 딴짓 안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피드백해라. 이 피드백이란 말 자체는 사실은 거울이에요. 너가 지금 이렇게 보여. 너가 지금 이런 모습이야. 그래서 뭐가 스스로 느끼길 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몸무게 재는 것 똑같아요. 몸무게 재보면 비만이네? 살 빼야겠네? 적정한 거네? 이 운동 계속 해야겠네? 그러니까 저울 같은 겁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당신 지금 경로 이탈을 했어. 근데 내비게이션은 피드백을 제공해 주죠. 하나 더 나가요. 뭘 해줍니까? 대안을 제시해 줘요. 경로를 선정해 줍니다. 새롭게. 이래 가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성과 점검과 피드백은 마치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기능을, 역할을 해 주는 거다라고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을 개가천선시키는 거는 불가능해요. 특히 회사 내에서. 아니, 수십 년 동안 형성이 된 어떤 인격체, 그 인격, 일하는 방식, 사고방식이 쉽게 바뀌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성과 코칭을 하더라도 그 성과 코칭의 대상거리가 너무 난이도가 높은 거,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은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그것도 지향은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또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선 활동은 그래도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선정을 해서 코칭을 하는 것이 그래도 효과적인 겁니다. 이것도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기준은 쉬운데 중요한 거, 이거 먼저죠. 그런 걸 찾아서 꾸준하게 성과 코칭 행위를 해줘라. 기본적으로는 성과관리, 회사마다 정해진 성과관리 프로세스 각 단계마다 리더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제대로 알고 해내는 것이 성과 코칭의 기본이고요. 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과 코칭 행위는, 성과 코칭 리더십을 이제 이 분야에서는 그 성과 코칭의 코칭 행위를 트랙이라는 관점에서 4가지 원칙을 제시를 해요. thinking, lead and listen, 그 다음에 ask, 그 다음에 confirm. confirm은 제가 봤을 때는 확정해준다, 컨펌해준다 이런 뉘앙스도 있지만 검증해줘서 합의를 해준다.
일단 중요한 건 검증이에요. 그 다음에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씩 보면은 그 thinking 부분에 대한 거는 들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라는 거. 그러니까 구성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 먼저 생각해라. 기준이 뭐였지? 그 측정 방법은 뭐였지? 그래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했지? 그래서 나는 뭐 어떤 걸 했지?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이런 걸 생각하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실적을 직접 글로 작성하게 해라. 그 작성한 것을 리더는 듣고 읽고 그 다음에 읽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 다음에는 질문을 해라. 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어떤 심정인지, 그래서 무엇을 필요성,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어떤 노력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을 끄집어내려면 질문을 잘해야죠.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컨펌해 주라. 합의를 해 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합의는 나도 도와주겠다예요. 나도 도와주겠다. 걱정하지 마. 뭐 흔히 쫄지 마. 내가 있어. 내가 그 든든한 울타리야. 비빌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언덕이야. 이런 것을 좀 심어줘야죠. 그러면 정기적인 성과 점검과 피드백은, 그리고 이렇게 축적이 된 뒤에 나타난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개선책에 대한 부분을 함께 합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또 능력과 역량 개발을 기회를 주겠다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과 코칭 리더십의 큰 뿌리는요, PXR이라 불러요. 프리뷰. 미리 앞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실행하기 전에. 실행을 하면은 실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엮이고 설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과관계를 잘 짜야 돼요. 전산 목표가 있어야 부문이 있고, 부문 목표가 있어야 사업부 목표가 있고, 사업부 목표가 있어야 단위 조직의 목표가 있고, 단위 조직의 목표가 있어야 개인 목표가 배분되는 거예요. 즉 모든 목표는 수직적으로는 전산 목표와 위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되고, 수평적으로는 실행 계획이 구체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구성 입장에서는 일간 계획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부서 차원에서는 주기적으로는 뭐 촘촘하게 한다면은 매주 주간 업무 미팅을 하잖아요. 주간 리뷰도 가능한 거고, 근데 정기적으로는 월 또는 분기, 늦어도 분기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피드백 행위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정기적으로 분기별 또는 월간 또는 주간 단위의 촘촘한 계획들이, 실행 계획이 정해지면 연말에 우리 업무 계획 수립을 할 때 그 계획 시점에서 이미 촘촘하게 작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잘 보면은요, 1년에 52주로 놓고 본다면 요일은 못 맞춰도 어떤 일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 품위는 언제 받고, 그 품위를 받으려니까 언제 미리 사전에 언제부터 품위 준비를 해야 되고, 품위 받고 나면은 실제 일을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실행의 단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일들을. 그게 산출이 가능해요. 언제? 목표 수립한 그때 전년도 12월에. 그 따라서 연말에 내년도에 업무 캘린더를 받는다면은 사실은 모든 과제마다 주간 스케줄이 가능해요. 그렇게 촘촘해야 된다. 그게 수평적 인과관계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제마다 실적인 인과관계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수평적인 인과관계도 확보가 돼 있어. 그런 상황에서 실행을 하면 당연히 실행력은 높아지죠. 그리고 주기적인 점검과 피드백을 해준다. 그럼 당연히 실행력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합의되어 있는 그 시점, 인사평가 또는 성과평가 시점에서 과제별로 이제 얼마큼 목표치 대비 실적이 얼마인가를 리뷰를 하죠. 그래서 그 산출된 값은
인사평가 또는 성과평가 데이터로 쓰이는 건데, 리더 입장에서 관심 있는 거는 그 평가 값의 도출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했다,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려면 목표 설정, 그 다음에 KPI 도출, 그 다음에 실행계획, 전략 실행계획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면 평가 그 목표가 산출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가 돼요. 이제 남은 건 뭡니까? 갭이 있을 때 그 갭을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계속 연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선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개선책을 마련해서 실행하려다 보니까 또 부족한 능력과 역량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성원 입장에서는 저 이런 과제 하고 싶은데 제 능력과 역량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리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개선할 수 있도록 능력과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을 약속해야죠. 뭐 IDP라는 제도를 통해서 필요한 교육을 보내주거나 리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어떤 실무 노하우들을 알려주거나, 그게 코칭이죠. 이제는 구성원들은 우리 리더는 여기까지 해줄 거야 라는 것이 상수라는 거예요. 그럴 거다. 근데 우리 리더는 안 그러네? 그런 측면에서 좀 뭔가 소홀하네? 대충 하네? 이러면 이제 리더십에 있어서의 감점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과 코칭 리더십이라는 이 타이틀을 단 이유도, 리더십은 결국은 구성원들에게 성과 창출에 필요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바로 성과 코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리더십 이퀄로 성과 코칭이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무리는 아니에요. 애당초 리더십 자체는 지속적인 성과 창출이란 말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리더십이었어. 근데 과거에는 성과 관리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로 리더가 알고 할 줄 아는 것을 하는 행위였어요. 그것만 하면 돼. 근데 이제는 구성원들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나 능력과 역량 개발 기회도 주세요. 그리고 내가 연말에 한번 평가해서 부족한 게 뭐다라고 이렇게 질책만 하지 말고 주기적인 점검을 해줘서 그때그때마다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줘서 내 잘못 가고 있으면 새로운 경례도 알려주고, 그럼 내가 부족하고 있으면 도와주고 지원도 해주고, 우선순위나 시간 배분 또는 협업에 대한 거 이런 요청을 할 때 도와주세요. 거기에 부합된 행위가 바로 성과 코칭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화면 보시는 것처럼 책에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4장에 있는 실전 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성과 코칭은 결국은 성과 코칭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적용되고 있는 어떤 실무? 원칙이란 말은 좀 뺄게요. 그건 이제 코칭 원칙이라고 트랙이라는 원칙이 있으니까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거쳐야 되는 프로세스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질문에 스스로 답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부족하다? 그래서 성과 코칭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최근에 출간된, 물론 이제 비록 공저자입니다. 대표 저자는 류량도 박사가 되고요. 8분의 그 공저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제 4장 실전 사례로 배우는 성과 코칭 이 챕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지금 책임지고 줬고요. 물론 이 전반에 대한 건 같이 학습했기 때문에 사실 이 책 전체에 대해서 공저자예요. 그래서 뭐 모든 공저자들이 각각 맡고 있는 챕터는 있습니다만은 전체 내용에 있어서의 그래도 같이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또 책 출간도 사실 같이 머리를 맞댔거든요. 근데 유랑도 박사께서도 그런 얘기 해요. 이 공저자들은 이 책 모두의 저자이다. 모든 내용에 있어서 저자이다 라고 생각을 해라 라고 말씀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일단 제 이름이 걸려 있으니, 그래서 이 사장만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조금 더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저자 입장에서 숨어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까지 여러분에게 좀 조금이라도 소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책도 읽고 지금의 제 영상도 같이 보신다면은 조금 더 그 내용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데요. 여러분들 이 책 구독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한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